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인 한지민은 감정 연기와 따뜻하고 자상한 성격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982년 11월 5일 서울 흑석동에서 태어난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언니 한상민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자랐습니다. 배우가 되겠다는 꿈조차 없었던 한지민은 드라마 부활, 옥탑방 왕세자, 영화 미스백 등에 출연하며 한국 연예계의 아이콘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명성 뒤에는 깊은 슬픔과 혹독한 시련, 그리고 성취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 커리어의 부침, 성취,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이야기,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들은 모두 강인하면서도 연약한 한지민의 삶을 구성하는 조각들입니다. 한지민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어린 시절 언니 한상민의 그늘에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비교당했던 감정일 것입니다. 이는 실패한 연애와 외로움이라는 트라우마와 더불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한지민은 언니보다 예쁘고 활발하며 항상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언니의 그늘에 가려져 살았습니다. 한지민이 겪었던 일화 중 하나는 학원 선생님이 참고서 표지에 있는 예쁜 여자의 여동생이냐고 물었던 일입니다. 의도치 않게 던진 질문에 한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한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 앞에 서서 참고서를 가리키며 자신이 표지 모델이지 언니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슬픔은 단순한 유치한 경쟁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자신의 외모로 평가받는 감정, 그리고 타인의 눈에 자신이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게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외모와 재능에 대한 압박이 늘 컸던 연예계에 입문하면서 이러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타고난 미모를 지녔지만 한국 연예계의 인형 같은 기준에 맞지 않았던 한지민은 외모에 대한 비난에 자주 직면했습니다. 영화 올인에서 조연을 맡은 후 한 관객에게서 스타가 될 만큼 뛰어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록 작은 말이었지만 그 말에 그녀는 방에서 소리 없이 울며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실패한 연애 또한 그녀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였습니다. 학창시절 짝사랑에 자주 빠졌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지만 거절당할까봐 감히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억눌린 감정은 사랑받는 스타가 된 후에도 그녀에게 깊은 외로움을 남겼습니다. 한지민의 커리어는 눈부신 성공과 가슴 아픈 실패가 뒤섞인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생 시절 광고와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연예계에 데뷔했고 2003년 올인과 대장금 등 인기 드라마에서 첫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돌파구는 2005년 드라마 부활에서 찾아왔는데 이 작품에서 그녀는 깊이 있는 연기력을 보여주며 KBS 연기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성공은 그녀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경성 스캔들, 이산, 옥탑방 왕세자 등의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2012년 옥탑방 왕세자에서 박하 역을 맡아 서울 드라마 어워즈와 코리안 드라마 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최고의 여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한지민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가장 가슴 아픈 좌절 중 하나는 2006년 영화 늑대 촬영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그녀와 공동 출연자 에릭 문이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이 사고로 촬영이 중단되어 3회 만에 쇼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몸이 아프다는 생각, 사고의 기억이 영원히 그녀를 괴롭힐 것이라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회복하여 첫 영화인 천견과 같은 프로젝트를 계속 맡았는데 이 영화에서 그녀는 야심찬 여성 조종사를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녀가 바랐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다른 역할에 대한 그녀의 시도는 비평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를 울린 또 다른 순간은 2018년 영화 미스백에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회적 편견에 직면한 여성으로 변신하기 위해 몇 달간 자료를 조사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심리 상담까지 받으며 캐릭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무거운 장면을 촬영하고 집에 돌아와 방에 혼자 앉아 캐릭터의 고통 앞에서 무력감에 울기도 했습니다. 이 역할은 연기적인 도전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어두운 구석과 마주하게 하는 영적인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백상예술대상과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연기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5년 영화 하이드 지킬, 나에서는 현빈과 호흡을 맞추었지만 허술한 시나리오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촬영이 끝날 때마다 그녀는 자책하며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의 눈물은 실패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관객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그녀를 다재다능한 배우로 성장시켜 아는 와이프의 로맨틱 코미디와 눈이 부시게의 비극적인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025년에는 넷플릭스 한국판 오징어 게임 2의 시청률 기록을 경신한 드라마 러브 스카우트에서 주연을 맡아 자신의 재능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 제45회 청룡영화상에서 청룡여신상을 수상했습니다. 한지민이 항상 갈망해온 것은 단순한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영감을 주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배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의사나 유치원 선생님 같은 역할을 통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지만 연기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의미 있는 이야기, 단순히 재미를 넘어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백상아는 드라마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는 인물을 연기하며 용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는 이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학대 아동 지원 단체들과 함께 일했고 그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선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필리핀 빈곤 마을 아동 지원부터 조인 투게더 소사이어티, 조인 투게더 소사이어티와 같은 단체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9년에는 필리핀 산골 마을 학교에서의 경험을 담은 우리는 이미 친구야, 한지민의 필리핀 기부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빈곤 아동 교육을 위한 기금 마련과 인식 재개도 기여합니다. 자선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이 받은 기회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아마도 그녀의 가장 큰 성취는 재능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헌신으로 사랑받는 예술가가 된 것일 것입니다. 한지민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교차하는 그녀의 인생에서 감동적인 한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2025년 그녀는 자신보다 10살 어린 밴드 잔나비의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 최정훈과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방송된 프로그램 계절, 최정훈의 밤공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녹화 전 최정훈이 그녀에게 보낸 편지는 그녀의 감탄과 설렘을 표현하며 두 사람의 인연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편지에서 최정훈은 그녀를 누나라고 부르며 오랜 팬이라고 고백했고, 이는 그녀에게 따뜻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중의 호평을 받았지만 나이 차이와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 많은 부담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유명세 때문에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최정훈의 진심 어린 모습 덕분에
사랑을 더욱 믿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지민은 최정훈을 만나기 전 공유, 정우성, 현빈 등 동료 배우들과 수많은 짝사랑과 열애설을 겪었지만 열애설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지민에게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학창 시절부터 누군가를 좋아했지만 거절당할까봐 감히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의 일부였지만 짝사랑은 마치 사랑은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처럼 그녀에게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스타가 된 후에도 대중의 압박과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에 사랑이 방해가 될까봐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슬픔은 2018년부터 함께 일해온 절친한 매니저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결혼을 발표했을 때 느낀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매니저가 2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웃픈 이야기였지만 이 사건은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앉아 실패한 연애들을 떠올리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줄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정훈과의 현재 만남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은 듯하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걱정은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지민의 비극적인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2025년 4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결말을 상상해 본다면 영화 늑대와 친구들 촬영장에서 겪었던 것과 같은 교통사고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였을 뿐만 아니라 친절과 재능의 아이콘이었던 한지민에게 이러한 사건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 팬 커뮤니티에도 큰 충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그녀가 나고 자란 서울에서 수천 명의 팬, 동료, 그리고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질 것으로 예.